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SK 하이닉스 볼 텐데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이후에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매도를 고민할 시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나타나고 있던 이러한 변동성,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단순하게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SK 하이닉스 매도하고 이거 사야지, 이런 생각하실 거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에도 99%, 100%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도하고 그 종목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또 하락하기 시작하죠. 이중으로 손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그러한 대응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면서, 왜 SK 하이닉스를 끌고 가야 되는지, 이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엄청난 변동성, SK 하이닉스에 악재가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까? 전혀 아니죠. 첫 번째로는 이 정치적인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난 부분이 컸고요. 두 번째로는 HBM 관련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지금 매도를 고민할 정도의 이슈인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오늘은 HBM 관련해서 이슈 먼저 살펴보고 나서 대응 전략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엔비디아의 내년 5세대 HBM 소비 점유율이 85%까지 늘어날 전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것은 12단 제품에 대한 비중이 40%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단에 대한 부분과 12단에 대한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8단에 대한 통과가 임박을 했다, 이렇게 또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이미 8단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12단 제품에 대해서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8단 제품만큼의 이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었던 HBM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매출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는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전체 매출보다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가느냐, 이 부분이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고점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HBM 관련해서도 그렇고,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만 우리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지만 여기서 바로 급등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 안에서 점 찍어놓고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안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자, 우리가 글로벌 이 시황에 있어서 자, 중요한 일정들이 또 대기 중에 있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FOMC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러한 일정들이 또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또다시 변동성을 키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세한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단순하게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체크를 갈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 이 수급적인 요인인 겁니다. 자, 그동안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 주체들의 자, 물량 이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수급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을 했을 때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과 자, JP모건 쪽에서 자, 53만 주가량 물량이 이탈이 있었고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 자, CLS증권, 메릴린치, 노무라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죠. 자, 어떤 분들께서는 또 JP모건이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나도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럴 게 아니다라는 거고, 또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외인 창구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자, 지금이라도 사야지 이런 생각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자신들의 포지션에 맞게끔 이런 자,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자, 평단가 작업에 대한 부분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자, 이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이들도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우리도 단순하게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라 자, 이 구간 안에서 이들의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를 하면서 함께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물량을 던졌지만 오히려 오늘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44만 주가량의 물량을 집어넣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 모건 스탠리도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이런 거였죠. 최근에 이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는 와중에서 전부 다 자,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UBS 증권, 모건 스탠리 자, 여전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들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 가운데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한 다음에 자, 물량을 다시 한번 싼 가격에 매집하기 위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UBS 증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시점에서 16만원 부근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었습니다. 80만 주 이상의 90만 주 이상의 물량을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자, 이들의 이 변화들을 체크를 하면서 자, 이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도 함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가면서 자,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건 간에 자, 계속해서 하락만 하는 종목은 없고요. 자, 이런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 안에서도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막연하게 우리가 자,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한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항상 자, 이 수급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만의 자, 분석과 자, 이러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시나리오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어려우실 거고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실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자,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하이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께 자, 이 반등하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추세적으로 돌라 세워가는 과정 안에서 빠르게 자,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대응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고, 자,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또 나타날 수 있는 이 미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이슈들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하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 성장 위해서 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절대 현재 시점에서 포기할 시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AI 관련해서 모멘텀 끝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동안에 상승하는 이 구간이 너무나도 또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조정 구간을 만드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돌아 세우면서 그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 함께 대응을 드리면서 만들어 갈 테니까 하이라고만 빠르게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 시장 상황이 어렵죠, 여러분들. 계좌 상황도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수익도 함께 챙겨드리기 위해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자, 이 부분 잠깐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